오늘 일단 순서는 어, 네, 지원 선배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어제 최원문 선배하고 지원 선배님 오셔가지고 고민을 덜었습니다. 오시는 분 위주로 일단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 김정은 선배님들 감사드리고요. 여행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인사 한번 일단 나누고 그 다음에 책 소개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니 강의는 제가 핑크 펭귄으로 한번 제가 어떤 그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읽고 나눴던 내용을 조금 선배님들한테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도 그냥 같이 해서, 어, 사실 오늘의 생각은 먼저 선배님 나눠드렸는데, 그, 전 답변 달아주신 우리 다 들어오셔서 그냥 같이 한번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과 선배님들 어떤 핑크핑이 되고 싶은지 그냥 어, 얘기해 주시고 또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선배님들 하고 싶은 말씀은 시간 제약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감 나누고 그 다음 책 소개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건 핑크 펭귄 이 책이 사실은 좀 워낙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아마 독서 모임에서 많이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이 책이 그 박형건 코치님 때문에 읽게 된 책이긴 해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던 책이긴 했는데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1인 창업이나 뭐 꼭 1인 창업도 아니라 이렇게 프리랜서 분들한테 조금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최강원 선배님이나 지금 김성훈 선배님도 뭐 병원을 운영하고 계실 거고, 지원 선배님 같은 경우도 막 학원을 지금 가르치시는지 또 직접 운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 개인 사업자들한테도 조금 어떻게 차별화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직장이긴 하지만 요새 이제 보식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사실 1인 창업 책을 읽으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직급이 이제 부장 말년차다 보니까 이제 임원으로 가려면은 이제 회사에 어떻게 수익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계약을 쳐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것도 사실 저라는 사람한테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저를 보고 계약을 해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저도 회사 안에서는 직원이지만 밖에서는 제가 이제 실제로 저를 보고 만약에 제가 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이 업을 안 떠난 이상 뭐 도시계획이라는 일이라는 게 뭐 최고문 선생님이 저한테 뭐 도시계획 어떤 땅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 한번 해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원 선배님 만약에 어떤 학원을 하나 줘봐라 뭐 이럴 수도 저한테 돈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저한테도 이제 또 약간 좀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책이 들었어요. 차별화시키는 게 어떤 걸까 하는 내용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책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원래는 처음에 나는 태분 사장이 된다. 그 책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 좀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나는 태분 사장이 된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기초적으로 좀 접근해준 책이긴 해요. 근데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우리가 읽어야 될 책 그 두 개 책을 먼저 보고, 마지막에 이 책을 봤으면 사실 좀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은 약간, 어, 제 판단은 미스였나?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게 새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게 책이 너무 어려워서 안 들어오셨는 건지 뭐 좀 그런 이유도 있는 그냥 제 판단에는 지금 또 연휴라서 아마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읽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선배님들이 이제 뭐 그때 꼭 강의뿐만 아니라 어떤 판매나 상품을 만들 때도 지금 이제 만약에 최원 선생님께서 이제 컨설팅을 하신 거나 뭐 지원 선생님도 영어를 어떻게 하신다거나 뭐 김상 선생님이 어떤 뭐 마음을 따르는 뭐 치유나 아니면 아까 그런 어떤 강의를 만약 상품을 만들어 했을 때 어쨌든 판매든 상품이든 단계를 이 책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저가 상품과 중급 상품과 그 다음에 특별화된 이제 차별화된 구름의 상품을 만들면은 이 3단계나 뭐 4단계 이런 장치를 걸어 놓으면은 그 수익화하는 데 가장 좋다라는 거고 고객을 또 불러오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해봤던 게 지금도 이제 하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글쓰기 강의나 이런
딴 강의는 할 때, 처음에 이제 무료 강의 같은 거를 조금 이제 해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목객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 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100만, 30명에서만 100명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잠재 고객이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중급 단계 강의가 한 10만 원 정도 해서 책정을 해놨다. 뭐 독서 모임 뭐 같은 거, 글쓰기, 뭐 지체 오기 같은 걸로 해서. 그럼 여기서 최소 다섯에서 여섯, 10명만 돼도 우리가 100만 원 정도는 뭐 만약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여기서 만약에 고급 단계로 나가겠다. 근데 제가 근데 이 고급 단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고급 단계를 만들었던 게 책쓰기 강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냥 제가 계속 책쓰기 코칭을 하고 그래서 닥치고 책쓰기라는 거를 그냥 고급 단계를 만들어서 그냥 계속 지금 남들보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해서 책성을 그냥 100만 원 정도로 약간 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여기서 뭐 한 명만 들어와도 뭐 1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단계로 해가지고 그냥 한 달, 두 달 정도로 일단 한번 돌려보고 있어요. 그냥 글쓰기나.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중급도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독서 모임도 사실 두 달에 뭐 5만 원, 뭐 3만 원 하는 게 중급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초중급. 그래서 독서 모임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냥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모으면 좋겠지만 그냥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서로 나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수익화보다는 좀 서로끼리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하는데 선배님들도 독서 모임을 제일 처음에 해보라는 게 보면은 어쨌든 뭐 가장 좀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을 또 모으는 또 고객 그 모객 단계에 있는 그런 모임이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한번 독서 모임을 먼저 이렇게 선배님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관련된 독서 모임 만약 체험형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컨설팅이나 이런 관련된 뭐 대화법이라든지 뭐 이런 컨설팅 관련된 어떤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지원 선배님 같은 경우는 뭐 영어 같은 게 있다면 영어 관련된 독서 모임을 뭐 만들어서 뭐 한번 나눠 본다든가 뭐 김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마음이나 뭐 이렇게 좀 힐링된다는 그런 어떤 치유 관련된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해보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모아놓고 중급 단계가 아니라 바로 고급 단계로 뭐 1대1 컨설팅을 한다든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한테 약간 그런 하나의 또 뭐 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이 책에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남들과 조금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빅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게 저도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저는 이게 이 뭐 선배님도 일단 뭐 말씀 들어보겠지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쉽지가 않지만 여러 그냥 똑같은 펭귄이 되지 말고 그냥 유일한 핑크 펭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번 밖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지 내가 이 밖에서 지원사님도 그렇고 형님도 있고 뭐 더 잘하시겠지만 김사님도 그렇고 내가 지금 밖에서 봤을 때 고객 입장에서 내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세 분의 상품을 과연 내가 결제를 하는데 뭐 홍보 문구라든지 뭐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있을까 한번 해서 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여기서는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나오는데 우리 나눔 사장이 되면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상품 설명하거나 어떤 내 강의 설명할 때 막 장황하게 막 뭐 붙잡고 내가 좋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이래봐야 그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 최영원님도 지난번 모임 때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제가 지원 선배한테 가는데 바빠 막 근데 30초 안에 내 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스피치로 해가지고 내 상품을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뭐 그 고객한테 60초 안에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김영만 대표님이 이제 1인 기업 때 제가 3분 스피치를 막 해보러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과정 들을 때 왜 저걸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니까 간단 명료하게 딱 그 상품 설명을 해야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다는 거죠. 워낙 바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그 나중에 선배님들이 어떤 상품을 판다거나 강의를 할 때 이런 거를 한번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동영상을 찍어서 같이 한번 블로그에 올리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저도 했는데 그게 이거예요, 저는. 닥치고 글쓰기 이제 홍보 문구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한 2분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엘리베이터 피치로 좀 해본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아, 소리가 안 들리네. 이게 아, 여기서 공유를 해야 되나?
공유에 미리 공유를 아니면 미리 공유하실 때 미리 소리 공유를 같이 하셨어야 그쵸,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그쵸. 아, 제가 항상 이렇습니다. 지금은 들리세요? 안 들리죠?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네. 제가 이거를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철학적 스피치라 가지고 아까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럼 톡방에. 음, 이제 이 철학적 브리닝 사문 스피치가 저한테는 이게 엘리베이터 스피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그 김영환 대표님 이제 프로 과정을 이제 들으면은 이 그 엘립스 피치를 하는 방법과 이런 거를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는 거를 마지막에 사업 설명할 때 발표를 해요. 이거를. 그래서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누구입니다. 그다음에 뭐 저는 뭐 글쓰기를 통해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쭉 나오고 그럼 내가 누구인지 뭐 쭉 해서 내 상품에 대한 세 가지 내 상품을 들으면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내 상품은 이런 효과가 있고 내 상품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리겠다. 잘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1분 정도, 1분에서 2분 정도로 확 그냥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이따 들어보시고요. 너무 제가 또 시간을 끄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엘리베이터 피치도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 항상 뭐 책 쓰기도 그렇고, 이제 그 상품을 할 때 보면은 고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었을 때, 거꾸로 내가 고객일 때 내 상품을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러면 고객 중심에서, 그러니까 항상 같이 양면에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수익화를 올리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그 보니까 최영호 선생님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외를 한다거나 그 옛날에 뭐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보면은 그 저기 김서영이 맡았던 그 선생님이 돈을 왜 많이 벌었을까요? 그게 보면 최상의 고객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VIP들을. 그러니까 그 VIP 소수를 상대로 해서 그 친구들만 케어를 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타켓을 좁히고 정말 단가가 되는 사람들만 케어를 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최상의 상품을 제공을 했을 때 그때 돈을 버는구나. 그게 돼야 사업이 되는구나. 아니면 중국 가게로 고만고만한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평범한 우리 그냥 애들 모아놓고 뭐 그냥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 그냥 글쓰기에 대한 그런 제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가치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어떤 최고의 가치 서비스가 제공이 됐을 때 그만한 가치의 돈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책 쓰기가 그래도 가봤는 게 뭐냐면 그게 성과가 났을 때 사람들의 그런 만족감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과 기반의 상품이 돼야 이런 가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상의 고객, 구름의 상품을 만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고가의 상품이 어쨌든 성과가 나야 되는 프로그램들, 내 눈에 보였을 때 그래야 사람들이 좀 지불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예전에 보니까 이제 패키지화 시켜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각각에 따라 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 보면은 상품을 묶어서 팔 때 되게 비싸게 팔지만 할인을 또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100만 원짜리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를 다 묶어가지고 패키지화 시켰더니 1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100만 원짜리를 80%로 했다. 그럼 100만 원인데 80만 원에 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80만 원에 그 네 가지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상품들이 구루매 시키는 실제적인 얘기라고 저도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박경근 코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패키지화 시켜서 뭐 평생 회원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이유가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근데 그 반대급부가 심했죠. 다 줄 수가 있는데 평생 동안 케어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만 돈을 벌지 그 뒤에 대한 폭풍은 생각을 또 못했던 거죠. 그런 것까지 줘야지. 왜냐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만큼 뭐 지원 선배님 저한테 돈을 크게 지불했는데 100만 원 지불했어요. 근데 그만큼 못 가져가. 그러면은 나중에 그거에 대한 AS나 그거에 대한 또 피드백이나 그거는 또 되게 좀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돈 내놔라. 100만 원 냈는데 100만 원 같이 줬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또 고민을 좀 해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선배님의 상품을 어떻게 차별화시킬 예정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배님들은 어떤 핑크 펭귄이 되고 싶습니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늘 올려주신 이 답변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선배님들은 어떻게 차별화 상품시킬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이제 제가 하는 건 잘하는 것만 일단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글쓰기, 책쓰기 강의나 뭐 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조금 더 탁월하게 만들어 보고 조금 더 새로운 거를 좀 유연시켜 보고 그 다음에 조금씩 뭐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서 해보든 패키지 해보든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거를 좀 더 해볼까? 좀 그렇게 해서 이 책을 통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이제 선배님들이 한번 이제 또 생각을 좀 나눠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관봉 선배님부터 이 책을 읽게 된 계기와 네 가지 질문의 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 한번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핑크핑크 되고 싶으신 것까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제 사실은 참석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참석을 했는데 어제 오실 줄 늦게까지 알았습니다. 좀 다른 스케줄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참 어떤 때 기대가 됩니다. 우리 황 작가님의 그런 열정과 이런 여러 가지 근면성에 대해서 저도 박수치는 그런 입장에서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이 책의 독서 모임도 다른 쪽에서도 한번 해봤지만은 어쨌든 황 작가님의 그런 꾸준한 모습이 너무 좋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읽은 책이 핑크 펭귄인데 저는 읽기 전에 뭐 잠시 질문을 통해서 답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책을 쓴 빌 비소이라는 사람이 정말 마케팅에 대한 책의 핵심을 잘 풀어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책은 이 사람의 전작인 관계우선의 법칙에서도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관계우선의 법칙이 제품보다는 고객을 우선하라 하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새로운 뭐랄까 그 시프트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책이 핑크 펭귄은 너무 좋았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책을 다시 어쩌다가 한 번씩은 중간에 읽고 나서 필요한 부분을 참고를 하다가 새롭게 이제 우리의 이제 방구석 이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보고가 있었다 하는 그런 상상의 날개와 아이디어에 샘솟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하는 그런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 주요 메시지는 뭐 책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평범하면 까인다, 묻히면 죽는다 라는 그게 그 마케팅 또는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아주 적나라한 좋은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인 프리랜서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2020년 초부터 나름대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뭐 강의를 하는 부분도 아예 이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흰머리 소년에게도 줌을 통해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절이 오긴 했죠.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핑크 펭귄을 통해서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명기는 사실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군데 뭐 포스트잇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각 페이지마다 다른 책보다도 언더라인이 상당히 많고 뭐 책 접기도 뭐 윗 접기도 있고 아래 접기도 있고 개구리 접기도 있고 막 이런데 그중에서 감동 깊었던 구절을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은 258페이지인가요? 대신에 핑크색으로 많이 이렇게 해놔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저는 사실은 페이지 수가. 여기에 뭐라 써있냐면 나는 그 두려움이 곧 메시지라고 믿는다. 두려움이 들지 않는다면 모험도 아니고 소명도 아니다. 빅 아이디어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진다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그쪽이 역시 그냥 되는 건 아니구나. 두려움 속에 모든 게 핑크 펭귄도 있구나 하는 그런 쪽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 조금 저도 얘기해 볼 것은 오히려 오늘 오신 분에게
적용할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셀프 북 챌린지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핑크 펭귄을, 우리 황 작가님 항상 그런 걸 유도하시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에게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새롭게 이렇게 했던 그 챌린지가 차렷별 비전 레벨업 3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핵심 가치부터 시작해서 브랜딩하고 패키징하라는 그런 순서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핵심 가치를 차렷별에 새긴 비전, 그리고 그 비전 안에는 항상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가치로 삼고 있는 활기와 자유, 성장을 넣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브랜딩을 말씀드린 것처럼 차렷별 비전 레벨업 클리닉. 제가 이제 이런 클리닉이나 이런 걸 자꾸 쓰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프리랜서를 하기 전에 대학병원에서 기획부서 그리고 행정 총괄 책임자로서 했었고, 그 뒤에도 이제 전국의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에서 많은 평가를 다니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그쪽보다는 강의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이제 매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1인 기업, 스스로 창업한 CEO를 1인 기업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차례별 비전 레벨업 클린이라고 이제 브랜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이 패키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도 브랜딩과 함께 잘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1인 CEO 차례별 레벨업 3 프로젝트 뭐 이런 쪽을 해봤습니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제가 써놓은 것 중에는 제가 잠시 이쪽에 메모를 보니까 1인 기업 팀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써놨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차례별 레벨업 프로젝트가 오히려 남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래서 네이밍을, 브랜딩과 패키징을 통해서 네이밍을 1인 기업을 위한 차례별 비전 클리닉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슬로건도 차례별은 1인 기업가의 비전을 레벨업하는 3단계 빠른 길을 찾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책에서 나오는 부분에 여러 가지, 그러면은 차례별 비전 클리닉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에서도 한 5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쪽 질문을 책 그대로는 할 수 없지만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저희처럼 약간 어떤 인생의 반환점을 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다른 적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항상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찾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명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새롭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치환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차례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례별 들어보셨나요? 핑크 펭귄이 빌 비숍이 만들었던 정말 새로운 펭귄만의, 황제 펭귄은 들어봤어도 사실은 핑크 펭귄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수없이 밤하늘에 많은 그런 별들이 있지만, 그렇죠, 금성, 뭐 무슨 뭐 북극성, 화성 등등의 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뭐 어린 왕자의 행성은 B61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제 나름대로의 별을 차례별이라 했고요. 그 차례별 속에 내가 꿈꾸는 그런 상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나중에 이제 어떤 내 나름대로의 별 사진과 차례별 스토리는 사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군대 생활에서 중대장 때 제대했던 그런 부분도 이제 나름대로 내가 별을 그리게 된 그런 스토리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린다면은, 당신은 수많은 유성이나 별똥별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B612 행성 어린 왕자 별 옆에 빛나는 차례별의 친구가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멘트도 써주고요.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피치는 오히려 훨씬 더 짧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번에 우리가 먼저 읽었던 책 나는 퇴근 후 사장이 된다에서도 간단하게 저의 엘리베이터 피치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 책보다는 오히려 핑크 펭귄에는 더 짧게 하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엘리베이터 피치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당신의 비전은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고 있나요? 별처럼 빛나는 당신의 비전을 찾아드립니다. 저는 차례별 비전 클리닉 원장 비전 내비게이터 최완봉입니다. 차례별이 당신의 비전을 확실하게 레벨업 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차례별은 이제 그런 쪽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실제 이제 차례별 비전업 3 해가지고 VVIP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구상 중에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얘기할 때도 이런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만을 할 수 있는 그룹의 패키징을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또 소개를 하는 거죠. 비전업 레벨업 3 VVIP 프로그램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 진정한 나의 비전을 찾고 싶은 사람으로 비전 내비게이터, 전문가의 조언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만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전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 새로운 비전 레벨업 3 VVIP 프로그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1인 CEO 차례별 레벨업 프로젝트의 기본 구상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디퍼런트 원, 차별하죠. 플러스 원, 확장이죠. 뉴 원. 그래서 디퍼런트 원, 플러스 원, 뉴 원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한번 써놔봤고요. 그래서 나머지 책도 너무나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이 북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부분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하게 되면은 핑크 펭귄처럼 나름대로 새로운 하나의 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비전 레벨업 3라고 했던 부분은 레벨업 하면은 그냥 올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까도 했지만 디퍼런트 원, 플러스 원, 뉴 원, 그게 3라는 그런 말을 같이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3라는 그런 부분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비전 내비게이터 T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만다라트 그리고 비전 레벨업 캔버스까지 하게 된다면은 그게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자꾸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T맵이라는 그 얘기도 내비게이션에 저는 항상 쓰고 있는 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뭡니까 SK의 T맵을 쓰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T맵을 나름대로 저는 그냥 어떤 장소를 알리는 그런 쪽의 맵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thinking 그리고 이 맵에 대해서도 그 메소드 그다음에 액션 프린트 아웃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누구라도 이제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그 T맵을 장착하게 되면은 지금 이야기된 대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드는 거죠. 예, 조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뭐랄까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늦게나마 사실은 그 전에 저는 아마 이 책을 9월 한 15일 전에 읽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써놨다가 드렸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부분은 저는 저의 핑크 펭귄을 CEO 비전 클리닉으로 차례별이 된다였고요. 비전 레벨업 3는 디퍼런트 원 플러스 원 뉴 원이다. 그게 바로 나만의 차별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한 제가 정말 나중에 선배님처럼 됐을 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숫자가 들어가니까 더 뭔가 좀 약간 와닿는데, 그 말씀하신 구체적인 게 표기하라는 얘기도 있어서, 아까 패키저 이런 것도 있어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엘리베이터 피치는 조금 더 줄여봐야 될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좀 단호하게 줄여야 더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지원 선배님은 뭐 편하게 어떠셨는지 책에 대한 느낌과 마지막 내가 되고 싶은 핑크 펭귄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를 브랜딩화 시키고, 그거를 구체화해서, 패키징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좀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성은 있는데 그게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들을 프로그램화 만들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려줘서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좋았던 거는 처음에 이제 저는 계속 안 읽다가 어저께 읽었는데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읽었던 부분이 어떻게 남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2차적인 가치가 아닌 그 핵심 가치를 찾아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영어를 가르칠 때 어머님들이 학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본인들조차도 핵심 가치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조차도 저한테 요구하는 게 2차적인 가치를 요구하시는데 그분들이 핵심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도 질문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건 결과를 내주기를 원하시겠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내신이 점수가 높기를 원하는 것이고, 점수가 잘 나오게 만드는 것. 근데 그거는 2차 가치인 것 같아요. 1차 핵심 가치는 결국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 진짜로 영어를 잘해서 그걸 수단으로 만들어서 걔네들의 무기로 만들어서 미래에 어떻게 그걸 활용해 갈 수 있는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그냥 2차적인 가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가치로 가져가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최상위 이득은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저는 그때 못 받았던 그 교육들, 내가 그때 받았으면 내가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교육들을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가는 내가 지금 스스로 내 자기 개발을 하는 것들을 좀 미리 아이들이 10대 때부터 활용할 수 있게끔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 어떤 누구도 주변인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개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그럼 이제 자신감을 아이들이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가져가야 될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저도 책을 통해서 되게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저는 리딩을 통한 리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리더가 결국에는 리더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읽는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거를 만드는 것이 제 영어에 접목시키고 싶은 부분이었고, 그래서 결국에 리더스 클럽. 근데 그냥 리더가 아니라 포스트 리더스 클럽. 더 포스트 리더스 클럽. 그래서 미래의 리더가 되는 클럽을 내가 영어 학원에서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인앤아웃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어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을 만들고 아웃사이더가 결국에 인사이더가 된다. 그래서 인앤아웃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면 인풋은 아이들이 영어를 계속 외우는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쿵푸 팬더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쿵푸 팬더에서 그 스승이 포가 그러면 걔는 빠르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걔는 어떻게 그런 것들 훈련해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걔가 좋아하는 걸 끄집어내잖아요. 먹는 걸 갖고서. 그래서 그럼 나는 아이들한테 게임을 접목시켜서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만들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성장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게임에 가담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으면 결국엔 아이들이 인풋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근데 그건 이미 제가 그전 학원에서 배웠던 프로그램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제 게임을 접목시켜서 인풋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인풋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우리라는 개념을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비전 확립 및 프로그램 계획. 그래서 18개의 구체적인 그 단계를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 거기에 따라서 내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 예시로 살을 뺀 사람의 예시가 나오는데, 저도 제가 자기 개발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키워나가면서 어떤 단계들 밟아왔는지를 좀 구체화하는 18단계를 아이들한테 접목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하는 것, 그리고 토론을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끔 만드는 책을 읽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꼭 쓰는 그런 것들을 좀 접목시키고 싶었고요. 그리고 꼭 팀워크를 넣어서 자기가 리더가 되는 역할을 꼭 해볼 수 있는, 그리고 팔로워가 돼보는 역할을 해서 팀워크에서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그 행동이 바뀔 수 있는지를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학원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어떤 개념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관심, 코칭, 코디네이션, 이 세 가지를 접목시켜야 된다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내가 내 고객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무엇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내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점에 집중을 해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굿 리스너가 돼야겠다. 그리고 코칭, 질문을 제대로 하는 거.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가 어떻게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강점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송수영 대표님의 강점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그런 강점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강점이 개발이 됐거든요. 분명히 예전에 제가 그런 강점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게 왜 개발이 됐냐 싶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계속 파다 보니까 그게 강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강점을 만들려면 좋아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좋아하면 계속 하게 되니까 그게 결국에 강점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점도 변하는구나.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계속 코디네이션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패키징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저도 이제 구름의 프로그램에서 내가 넣고 싶은 건, 그러면 아이들이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어지는데 결국에 최종 리더가 되기 위해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발표 스피치 수업이 같이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토론 수업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최상위 단계 레벨에서 접목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I 변혁 프로그램, 리더가 되기 위한 리딩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게 저의 지금까지의 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뭔가 딱 와닿는 것 같아서 인앤아웃 프로그램이 되게 그게 마음에 드는. 저는 그 인싸 아웃사이더 그 개념도 참 잘 접목을 시키면은 아마 전 선생님이 학생분들하고 아마 그 올해 또 일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한번 좀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상훈 선배님 가시다가 또 차를 세워 드셨는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차를 세운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여기서 숙소에서 할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차로 왔습니다. 네, 차로 왔고요. 네,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이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난 후의 느낌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른 저희 같이 독서 간단하게 이제 친목 도모식으로 독서 모임 하는 거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핑크펭귄이라는 책을 누가 추천해 주셔서 했었는데 그때 한번 한 3분의 2 정도 읽고 다 못 읽었었는데 역시 그때도 좀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진짜 좋은 책이고 잘 읽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때는 차별화하고 핑크펭귄이 되어야 한다는 영감을 받긴 했었는데 실천을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읽고 나서는 구체적 전략을 세워서 좀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올드 팩토리가 저희 치과인데 뉴 팩토리 저희 치과 말고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는 아까 최방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 제목에도 딱 나오죠. 여기 앞에 평범하면 까인다, 묻히면 죽는다. 네, 차별화하라, 빅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그리고 유일한 존재로 시장을 장악하라. 이런 말인 건 아는데 쉽지 않잖아요. 아는데 참 이렇게 저도 진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고 싶고 시장을 장악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은 쉬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정말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은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 못하셔서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38페이지고요. 네. 거기에 보면은 핑크색으로 나오는데 이제 온도를 충분히 높이 올리고 진정으로 뜨거운 무언가를 제시하고 싶다면 제품이나 서비스는 잊어야 한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업계에 대해서도 잊고 새로운 출발점에 초점을 맞춰 사고해야 한다. 그 새로운 출발점은 바로 당신의 넘버원 고객 유형이다. 네. 진짜 항상 말하는 게 고객이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고객은 무엇인가. 구지원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강봉 선생님께서는 또 비전을 찾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시니까 비전을 찾는 분들이고, 황선효 작가님은 글을 쓰는 분들이 책 보고 글 쓰는 분들이 고객이고, 저는 지금 올드 팩토리가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제게 고객은 환자분들이잖아요. 네, 치아가 아프신 분들. 네, 일단 치아가 아프신 분들은 저한테 오지 않으시니까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이 오는데 저는 이제 개원할 때부터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과연 저희 환자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 결국에는 안 아프게 해주는 거. 그리고 진료할 때나 진료 후에도 안 아픈 거. 그리고 뭐 빨리 끝내주는 거. 그리고 비용이 저렴한 거. 뭐 이런 걸 많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치과 운영을 계속 해왔는데 결국에는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잊어야 된다는 말에 제가 별표를 쳤는데 항상 보면은 사람은 이성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 선택은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이 책을 쭉 보면서 감정이란 말은 정확히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은 감정적인 거를 건드리거든요. 줄을 세워라. 예전에 저도 이제 처음에 병원을 이제 인수해서 했을 때 환자분들이 많이 없을 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일부러 이제 모으는 거예요. 예약 시간을. 환자가 적으면 처음에는 일부러 모으는 거죠.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고 몰아서 여기 병원에 환자가 많네.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심리적으로 제가 어떤 맛집을 소개받았는데 갔는데 진짜 유명한 맛집이야. 근데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심리적으로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이게 뭐지? 이런 게 이성과 감정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코드를 생각해서 고객이 원하는 건 꼭 이성적으로 또 뭔가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이곳에 가면 뭔가 좀 친절하고 이곳에 가면 기분이 좋고 이곳에 가면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을 살려주는 게 근데 우리는 항상 제품과 서비스에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항상 제품이 좋아야 되고 서비스는 좋은데 왜 고객이 안 오지?
저는 그래서 그런 감성적인 것 부분을 좀 생각하고 사람의 심리를, 그래서 저는 심리학이 저는 영업에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죄송합니다. 54페이지 가져가면 제가 죄송해요. 50페이지 먼저 할게요. 50페이지. 네. 그 중간에 그 첫 번째 단락 다음 단락인데, 이는 호텔 경영에서도 종종 동원되는 전략이다. 합리적인 가격의 룸이 400개라면 40개 정도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을 마련한다. 그 후 손님들에게 일반 룸과 슈퍼 디럭스 룸이 있다고 알려준다. 결정은 고객의 몫이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치과를 오픈했을 때 저희 그 위치가 그렇게 막 부자 동네가 아니어서 어떤 치과의 진료를 이렇게 권할 때 제가 스스로 이제 막 좋은 치료보다는 어떻게든 저렴한 치료, 어떻게든 뭐 보험 되는 치료 그렇게만 해가지고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제가 먼저 결정을 내린 거죠. 우리 고객들은 이렇게 선택을 할 거야라고 벌써 제가 생각을 해버리고, 이런 프로그램 서비스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커트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뭐 세미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진짜 이런 건 진짜 환자분한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구루메를 일부러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걸 선택하는 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또 선택해서 잘 좋아지시고, 어떻게 보면 고객이 원하는 게 그거였는데 제가 일단 커트했던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을 때 내가 스스로 이거는 비싸서 안 할 거야,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할 거야, 이거는 귀찮아서 안 해,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커트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저는 모든 걸 다 이제 요즘에는 다 제시하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틀리할 수도 있고, 뭐 전체 다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틀릴의 장단점을 설명해주고 또 임플란트의 장단점을 설명해주고, 결국에 선택은 환자 몫인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뭐 임플란트의 그런 뭐 프리미엄이나 뭐 비용이 몇 천만 원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아예 처음부터 그냥 커트해버리고 안 했는데, 지금 모든 걸 다 하면 그 안에서도 본인들이 생각보다 많은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뭐 자기 개발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지레짐작 내가 먼저 결정하지 말고 나는 최대한의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은 상대방의 몫이다. 그거는 항상 좀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이 책을 보면서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54페이지에 보시면 그 대부분 첫 번째 보면 대부분의 펭귄은 노예다. 돈을 지불한다는 이유로 공급자를 2등 시민 취급하는 고객들의 노예다. 하지만 당신은 노예가 되려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자유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게임을 바꿔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확고히 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치과 의사가 됐을 때 환자분한테 엄청 끌려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제 성향이 좀 이렇게 권위적인 스타일이 아니고 좀 프리한 스타일이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좀 들어주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걸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건 아닌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다 받아주고 뭔가 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들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창출하고 이런 것도 하는 게 우리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어느 순간 고객들의 노예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좀 단호하게 이제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그런 걸 또 원하시고, 근데 제가 원장이 계속 환자분한테 끌려다니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것들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여기서 말했던 게 좀 와닿고요.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면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 조언은 모두를 위한 게 아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나 마케터, 세일즈맨들은 사람들을 쫓아내는 걸 너무 두려워한다. 그들은 모두와 거래를 맺으려고 애를 쓰며 늘 예전부터 써오던 똑같은 세일즈 기법에 매달린다. 내가 소개하는 접근 방식은 배짱과 인내심이 있고 심리학적 사고방식을 갖췄으며 기꺼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분도 이분이 되게 고수고 대단한 게 이 책에 그런 내용을 적어요. 나는 이런 거를 하는 사람만 이 책을 보는 거야. 그냥 이 책을 보는 사람이 시시한 사람들이 이 책을 내 책 보는 게 아니야라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잘. 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비비숍이 정말 대단한 게 이 책의 안에 그 본인의 철학을 다 논리에 맞게 해놨거든요. 너희도 내 책을 보면서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 논리를 여기다 적어놓은 게 저는 보면서 저도 요즘에는 그 세일즈를 저희 병원 같으면 이제 별을 붙여놓는데 뭐 별이 1개, 2개, 뭐 왕별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제 독특하시고 좀 잘 행동을 해드려야 되는 분인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고 다 하지만 결국에 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결국엔 저도 이제 커트를 하거든요. 다른 뭐 원인을 대서 하든. 근데 예전에는 무조건 우리 환자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라는 식으로 정말 끌려갔다면 지금은 진짜로 그냥. 그래서 제 그 자기 학원 중에서 그게 있거든요. 우리 병원에는 긍정적이고 소통을 하는 소개 환자분들로 넘쳐나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하는 긍정 학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그 긍정적이고 소통을 잘하고 좋은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온다라고 계속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와 맞는 환자분들로 이제 가려고 해서 많이 이제 병원에서 큰 소리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제가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와닿던 건 80페이지에 보면 의료 서비스에서 그 금융 서비스, 뭐 어떤 서비스 컨설팅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니까 일단 올드 팩토리에서는 2차적 이득은 질병을 제가 치료하는 거고 최상의 이득은 결국에 건강한 생활 방식을 향유하는 건데 저한테 보면 어떻게 치료를 해서 아픈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치과 의사는 어차피 환자분이 계속 씹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미소를 찾아드리고 하는 게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팔로우업이라고 하는데 계속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무료 서비스는 이제 3개월, 6개월마다 이제 환자분들 정기 검진 해드리면서 그때 오시면서 이제 칫솔질 방법 알려드리고 계속 케어해드리는 거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런 거 병원에 도입해서 예전부터 이책 보기 전부터 하고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83페이지 보시면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거기서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모든 팽기들의 탈출용 비상구다. 모두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실제로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매몰되는 것 같아요. 저도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일단 이 치료를 지금 임플란트를 잘 심어야지, 뭐 신경치료를 잘해야지, 뭐 틀니를 잘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만 매몰이 돼 있고 그거 하다 보면 그 기술적인 면에 빠져가지고 막 환자분은 신경 안 쓰고 막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환자분 입 너무 많이 벌리고 있어서 턱이 아프고 뭐 마취를 너무 빨리 해서 아프고 이제 그 주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자꾸 제가 뭔가 할 때 하다가 자꾸 고객을 저 같은 경우 환자분이죠. 환자를 생각해요. 이 환자분 지금 상태가 어떻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저는 질문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치료 중에도 지금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왼손 드세요? 뭐 이렇게 자꾸 시스템화 시키면서 자꾸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객이 정말 나와 맞는 고객이어야 된다. 진상 고객이 아니고. 그래서 그 선별해서 고객을 선별해야 된다. 내가 자유를 얻고 독립적으로 하려면 진정으로 저희 병원의 사명이 진정한 환자 중심의 진료인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그 진정한 환자 중에서는 소통과 그런 긍정적인 환자분이라는 단서가 꼭 붙거든요. 고지현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어떤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이 너무 막 우리랑 너무 안 맞고 힘들어. 그런 분들은 진짜 과감히 커트하고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정말 소통이 되고 긍정적인 학생과 부모님과 컨택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103페이지에 보면 여기 비슷한 내용 계속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고객이 당신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데도 고객을 위한다시고 무조건 배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당신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고객은 그에게 걸맞는 당신을 존중하고 지불도 잘해야 마땅하다. 당신이 살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별을 해야 한다. 제가 어제 어떤 온라인 강연에서 들었는데 조 지라드의 법칙이라고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250명으로 한정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객들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 컨택을 하는 거죠. 문어발식으로 무조건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되고 학생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아는 사람을 알아야 돼.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막 계속 치과 명함 지금도 뿌리고 다니시는데 제가 좀 하지 말라고 알아서 찾아오신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250명에 오히려 집중을 하면 또 그 250명이 있으니까 그게 타고 나면 7만 명, 8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지라드의 법칙인데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혹하게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치과 의사 됐을 때 막 누구 처음에 만났는데 제가 치아가 아픈데 치과 한번 갈게요. 그러면 진짜 한번 오나? 이랬는데 제가 볼 때 100이면 100은 안 와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나와 관계를 맺고 친분이 쌓이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취미할 때 지금 야구를 안 하지만 야구를 예전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구를 되게 오래 했는데 그 야구했던 데서 뭐 제가 스폰도 해주고 형들이랑 술도 먹고 관계도 좋고 돈독했던 지금 다 이제 저희 병원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관계가 쌓이면서 심층적인 관계가 되면서 나를 믿고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얘는 진짜 성실하고 충실히 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지 절대 내가 뭔가 존중하지 않고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굳이 끌고 가는 거는 요즘에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과감하게 요즘에는 진짜 그냥 바로바로 컷합니다. 대학병원 가시라고 그러고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진짜로 더 많은 매출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좀 갑자기 쭉 넘어가긴 하는데요. 괜찮으신가요?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닐까요? 시간이 괜찮습니다. 오늘 사람이 해야 돼? 많이 네. 없어서 그냥 편하게 네네. 하시고 오늘은 네네네. 전부 하실 말씀들 하시고 소감 네네. 나누고 오늘 끝낼 때니까 쭉 해주십시오. 230페이지 보시면 그 다시 마그네틱 한번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실래요? 예. 230페이지입니다. 들리실까요? 네. 네. 그 230페이지에 보시면 그 마케터의 무기라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앞에 내용을 좀 축소한 건데 인기와 희소성, 안전과 두려움, 신뢰와 시급성.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양가 감정이란 걸 좀 이 사람이 생각한 거라고 느꼈거든요. 저도 항상 저희 애가 놀아달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그래 우리 아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으니까 막 열심히 놀자는데 30분 지나면 또 피곤해요. 그러면 또 쉬고 싶다. 아이랑은 놀고 싶고 관계를 돈독하고 싶은데 또 난 쉬고 싶어. 이런 일이 항상 발견되는 것 같거든요. 병원에서도 환자분들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어. 근데 막 하다가 이분께서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 또 괜히 또 속에서 약간 올라와서 또 짜증이 좀 확 올라오고. 이게 사람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데 양가 감정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줄 서는 것도 안정과 두려움이잖아요. 이걸 내가 얻어야 될 것 같아. 라는 그 불안감과 또 인기와 그것도 희소성을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걸 되게 잘 이용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줄 서는 법칙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후배 치과 의사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초반에는 무조건 환자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줄 서는 전략은 치과 같은 경우는 하고 예약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무조건 그거를 좁혀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하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254페이지입니다. 네. 나는 또한 재밌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펭귄들 대부분은 너무 진지하다. 진지한 태도는 창의성을 직시시키고 심각한 표정을 갖게 만든다.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인드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어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진지하거든요. 대부분 자기 개발 하시는 분들 진지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병원에 이제 아까 사명을 말씀드렸는데 진정한 환자 중심의 진료가 저희 병원의 사명이고 저희 병원의 가치가 첫 번째가 소통이고 두 번째가 인정이고 세 번째가 성장. 세 번째가 긍정이고 네 번째가 성장이고 다섯 번째가 펀인데요. 원래 펀이 없었어요 저희 병원에. 원래 소통, 인정, 긍정, 성장까지였는데 제가 펀을 넣었거든요. 네. 왜 넣었냐면 제가 너무 진지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병원에서 진지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들 막 웃고 떠들면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지금 환자 보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웃고 있어 감히. 그러니까 의사들 원래 그 진료실 내에서 되게 권위적으로 배워요 학교에서도. 막 옆에서 이렇게 옵저베이션하고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가운 입고 구두 입고 정장 딱 입고 탁 서가지고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지나 보니까 그게 맞지가 않는 거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경직되고 서 있고 재미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요즘 드는 생각은 뭐 명상을 하든 뭐 여러 가지를 하든 내가 긴장이 풀리고 릴렉스가 됐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내가 경직되고 표정이 굳으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저희 벽에서 웃고 깨를 겨뤄도 요즘엔 제가 그냥 막 같이 웃고 막 이렇게 하려고 많이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든 간에 펀이라는 요소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고민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과 어떻게 하면 펀을 더 창출시킬까.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막내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할로윈 때나 뭐 크리스마스 때는 뭐 그런 분장도 해봐요. 그래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저희 병원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긴 하지만 좀 더 이제 어떤 걸 재밌게 해볼까라는 그런 펀의 요소 한 번씩 생각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업장뿐만 아니고 오너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펀해지면서 서로 저도 힘도 나고 그리고 계속 이벤트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서로 이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과 좀 더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도 그런 재밌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핑크 펭귄도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를 주인님이라고 하는데 저희 주인님이 책을 잘 안 좋아하시거든요. 네. 이 책은 읽고 싶대요. 다 읽진 않겠지만 표지만 그냥 이쁘니까 재밌으니까. 핑크 펭귄이 뭔데? 재밌잖아요. 일단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미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보시면 어, 그 아까 최강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도 그 부분이 와닿았어요. 나는 그 두려움이 곧 메시지라고 믿는다. 다음 줄에 보면 당신의 비가이드에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좋은 일이다. 당신의 기다리고 있는 모험이라는 의미다. 저도 얼마 전에 김영함 교수님한테 잠깐 1대1 잠깐 뭐 수업을 듣는 거 아니고 컨설팅을 받았었는데 저도 이제 치과 의사로서 뭐 저희 병원이 이렇게 뭐 제가 뭐 안 되는 병원도 아니고 저도 이제 잘 하고 있는 치과 의사긴 한데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이죠.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고 제가 개발을 좀 더 하고 싶고 좀 더 성장시키고 싶어서 다른 쪽을 조금씩 이제 기웃기웃 거리는데 근데 김영환 교수님께서 얘기해 준 게 저는 그거였거든요. 개원 준비 치과 의사들 지금 잘 하시는 게 치과 의사니까 치과 경영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개원 준비 치과 의사들을 도와주는 컨설팅과 코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치과 의사는 여태까지 제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뭐 그런 뭐 컨설팅이나 뭐 개원 준비해주는 그런 회사들은 그냥 있지만 치과 의사가 직접적으로 뭐 컨설팅이나 코칭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게 없는데 저도 그걸 딱 했을 때 두려웠어요. 과연 이게 수요가 있을까? 혹은 나한테 이 사람들이 올까?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뭐 제 블로그를 보고 지인의 잘 모르는 처음 보는 치과 의사한테 연락 와서 병원에 와서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뭐 엊그저께 왔다 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워요. 저도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정말 저한테는 U 팩토리거든요.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 269페이지에 보면 올드 팩토리를 계속 돌리는 동시에 U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치과 의사라는 삶을 계속 하면서 올드 팩토리를 제 수익을 계속 꾸준히 창출하고 제 U 팩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개원 준비 치과 의사들 상대로 그런 컨설팅이나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 그래서 혹은 뭐 이제 저도 이제 코칭에 관심이 많아서 10월부터 코치 뭐 프로그램 수업을 듣는데 그래서 뭐 코치 자격증을 따서 라이프 코칭을 해본다거나 그래서 U 올드 팩토리를 만들어 보자. 네 번째가 그게 이 책을 읽고 적용할 점은 저게 그거 같아요. 올드 팩토리인 치과를 운영하지만 뉴 팩토리를 창출해보자. 이게 저희가 적용할 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오늘 굉장히 세 분 얘기 듣고 나서 오늘따라 희한하게 제가 어제 생각했던 내용들하고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저는 아까 김상훈 선배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공감했던 게 좀 단호해야 된다라는 게 저도 요새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희한하게 어제 좀 썼던 글이긴 한데 음, 제가 어제 썼던 글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글쓰기도 좀 단호하게 하자라는 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상훈 선배님 말씀하셔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되게 끌려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거절도 잘 못하고 해서 시키면 다 해야 됐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생긴 게 그렇고 좀 뭐 소통도 잘 되고 이게 잘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일도 빨리빨리 좀 처리해주고 이랬던 거죠. 고객 관점에서.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막 이제 아까 선생님처럼 잘 들어주고 단호하게 대처를 못하니까 고객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도 막 이제 고객이 막 뭐죠. 특히 요새 공조 프로그램을 좀 한번 좀 다시 좀 해보고 있는데 제가 공조를 다시는 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놓고 그냥 다시 한번 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좀 해보고 하고 여전히 그 많은 고객들의 그 의견을 들을 때 다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막 지원 선배님하고 우리 많이 넷이서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막 뭐라 하는데 근데 그게 고객이 상호작용도 되지만 한 번 얘기하면 되지만 한꺼번에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고쳤는데 또 보고 또 오고 막 그럼 이게 두세 번 해서 이렇게 하면 저 입장에서도 아니 고쳐놨는데 또 반영해달라? 또 만약에 상호 선배님 한차가 왔는데 뭐 지원 선배님 상담이 다 끝났는데 시원 선배님 컨설팅이 다 끝났는데 와가지고 또 클레임 걸고 다시 해달라고 막 진상을 부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 한꺼번에 얘기하는 사람들만 반영을 하겠다. 그 뒤로 뭐 하는 것들은 다 커트하겠다. 이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불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좀 단호하게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정말 고객다운 고객한테 시간을 쓸 수 있고 나도 내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저한테는 제일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장님 같은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세부 말씀도 지원 선배님 오늘 인앤아웃 프로그램 또 세무 선생님은 엘리베이터 비치를 좀 짧게 해야 된다. 그 세 개가 저한테는 오늘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서 각 한 분씩 저한테는 조경했던 점이 그 점이었던 걸 좀 마무리하고 오늘은 또 어쨌든 또 휴일이고 내일도 한데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다음 읽을 책은 그 최서연 작가님의 오늘부터 1인 기업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 책을 굳이 제가 선정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공유를 좀 해볼게요. 사실 이제 최서연 작가님하고는 좀 오래된 인연이 있어요. 저 때문에 책을 쓰게 된 사람인지라. 근데 그 굉장한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이 책먹는 여자 이 사람도 이제 최서연 작가님의 그 성장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작년에 냈던 이 오른부터 1인 기업 책도 보시면은 사실 이 책은 이제 1인 기업 시작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그 도구 같은 거, 이 사람이 이제 좀 그 온라인 도구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제 좀 친하다 보니까 좀 호칭이 그랬는데 작가님이 좀 잘하는 게 이런 쪽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보다 또 이게 받아들인 게 되게 많아가지고 뭐 지금 유튜브는 뭐 1만 명 이상 지금 구독해서 좀 잘 운영하고 있고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튜브 사부님이기도 했고 해가지고 일단 1인 기업에서 저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이 책의 그 노하우를 다 어떻게 보면 집대성을 한 책이라서 다시 한번 보면 좀 기본적인 좀 온라인 도구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좀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좀 알기 쉬운 1인 기업 책이다. 그래서 한번 실제적인 지금 하고 있는 책 먹는 여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라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핑크펭귄으로 마무리 하셔가지고 최 원님이 잘하신 게 또 우리 김학님도 그렇고 뭐 꼭 잘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내용 얘기도 하시고 정리도 잘하세요, 지원 선배님처럼.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은 또 톡을 남겨달라고 안 하시는데 그건 한번 해서 오늘까지 핑크펭귄 마무리 하시고 오늘부터 1인 기업 책을 읽으시는데 제가 사실은 1월 그 다음 모임이 이제 10월 16일이잖아요. 10월 16일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 사실 또 제가 좀 10월 달려고 보니까 10월 16일 날에 제가 대전에 그 강의를 가야 돼가지고 아마 아침에 11시에 대전을 가야 되면은 아마 이 모임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그 전날 15일 날 아침에 6시 반에 시간이 어떠신가 싶어요. 15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뭔가 혹시 괜찮으실까요? 혹시 여기 오신 분들은? 예. 15일 날 오늘부터 1인 기업 책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6시 반에. 그래서 선배한테 미리 일단 먼저 여쭤보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확정을 지으려고 일단은 먼저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모임은 10월 15일 날 하고요. 마지막은 피터 드러커시 그 책은 10월 30일 날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은 이제 3번을 볼 텐데, 오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다음 15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뭐 마지막, 사실은 이제 11월, 12월까지는 일단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11월, 12월까지는 다른 책으로 이제 하는데, 어떤 걸 할지 모르겠어요. 돈 책을 할지, 인문학 책을 할지, 아니면 다른 걸 할지 하는데, 한번 그거는 고민을 해보고, 제가 이번까지는 제가 선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2달까지 해보고, 계속 내년에는 연말쯤 해가지고는 선배님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영 선배님이, 네네. 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그 네, 말씀하세요. 네. 그때 11월, 12월 선정하는 거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 그 네, 말씀하시죠. 김정원 작가님 책 4권 그 다른 모임에서 하셨잖아요. 그 아, 네, 인문학 예, 예, 예. 그거 하면 어떠실까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또 네, 오늘부터 김종무 작가님 책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은 신청자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아, 3명, 지금 개인적으로 딱 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음, 그래서, 그러면 11월, 12월은 말씀하신 대로 김종문 작가님 책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김상 선생님 말씀도 가장 열심히 또 참석하시는 분이니까, 다음에 또 하면은 내년 1월, 2월도 한번 추천을 받든지 한번 더 그러면 물어보는 쪽으로 해서, 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제가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까지는 하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오늘부터 1인 기업 책을 준비를 해주시고 2주 동안 읽고 그 다음 모임은 10월 15일 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원 선배님이나 최원 선배님 시간이 되시면은 오시고 제가 16일 날 원래 해야 되는데 16일은 아마 가는 기차 안에서 할까 아마 하다가 아무래도 이거 좀 힘들 것 같아서 한번 양해를 좀 구하는 거니까 만약에 다음 주였으면 사실 10일 날 쉬는 날이라 그때처럼 월요일 아침에도 될 것 같았는데 또 그 다음날 또 월요일 날은 보니까 또 나가는 날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래서 15일 날 원래 토요일 날 강의를 제가 그냥 미루려고요. 그냥 있었던 강의를 미루고 저희 모임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되게 애정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도 그래서 저희 이거는 어떻게든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민했는데 선배님들이 그렇게 오케이 해주셔서 15일 날 아침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11월, 12월은 김종원 작가님 책까지 하는 걸로 오늘 다 땅땅땅 하고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알아서 오시라는 걸로 할게요. 저도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오시는 분들의 만족이 많을 겁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오늘 소감 한 번씩 나누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리 사진 한번 찍을게요. 나가시기 전에. 자, 먼저 사진 찍고 책 들어주실 분 들어주시고 아니면 그냥 사진 찍으실 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일단 사진 잘 찍혔는지 공유부터 좀 하고 세용 선생님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뭐 소감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마이크 켜주시고 최근문 선생님 오늘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참 오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제 너무 늦게까지 사실 모임이 예정되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어딘가에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했는데 오히려 우리 황 작가님이 아주 소수지만 와가지고 더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지연 선생님이나 우리 김상훈 원장님의 진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성장도 하고 이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편안하게 어떤 핑크 펭귄에 대비되는 그런 차례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 황상렬 작가님의 큰 힘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모임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15일도 날짜가 변하긴 했지만 가능하다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일정이 바뀌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는 외부 강의 같은 것도 우리 모임 좀 피해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토요일적으로 잡은 쪽으로 해서 웬만하면 저도 좀 그래야 일요일 날 이게 참 또 교회 안 간다고 또 집사람이 또 뭐라 해가지고 이걸 왜 참냐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원 선배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래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약간 구체화된 이게 뭐 당연히 그게 수정되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막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걸 구체화하는 거를 말로 꺼내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영선님도 꾸준하게 또 오셔와 주셔서 제가 항상 좀 감사하는 요새 일인 중에 한 분이라 제가 또 더 힘을 많이 얻고 갑니다. 잘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저도 항상 힘이 얻는 것 같아서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늘 또 제일 열심히 해주신 김성훈 선배님 여행 가시러서 오셔가지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어떠셨는지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최간봉 선생님께서 예전에 군대에 계셨다가 전역하셨던 게 맞나요? 제 기억이. 그 이번에 예, 이렇게 맞습니다. 글 달아주신 거 맞으시나요? 예. 예. 그리고 그 최정윤 작가님이 그때 저희 한번 그거 한번 올려주신 적 있잖아요.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요. 저는 그거 이렇게 올려면서 이렇게 글 읽으면서 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이런 게 있으셨구나. 그리고 최정윤 작가님도 뭐 남편분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이혼을 생각했다가 자신을 극복하고 이런 내용들 좀 임팩트 있던 내용들이 좋았는데 이게 어떤 모임이든 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좀씩 가다가 이제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건 인생이 어디든 가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고 뭐 고등학교 친구들도 예전에 뭐 열 몇 명 있었는데 다 이제 축소되고 지금 뭐 4-5명 만나고 이런 것처럼 근데 저는 이게 축소되면서 좀 이렇게 서로 이제 알아가고 이제 뭐 구지현 선생님께서 이제 영어 선생님 하시고 최원 선생님께서 뭐 예전에 그런 군대에서 전역하셔가지고 이제 뭐 아까 뭐 병원에서 오래 계셨다가 지금은 또 1인 기업으로 하고 계시고 이런 개인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들의 맞아요. 삶을 아는 것도 하나의 재미고 또 배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신 분들을 또 보고 저와 다른 삶을 사실은 치과 의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진 않거든요. 대부분 치과 의사는 치과 의사끼리 만나고 비스듬한 사람 만나고 맨날 만나면 뭐 환자 욕하고 선생님도 욕하고 뭐 와이프 부럽다 그러고 뭐 대부분 그러거든요. 다시 태어나면 치과 의사 와이프로 태어나고 싶어. 뭐 치과 의사 딸내미로 태어나는 게 진짜 인생의 꿈인데 뭐 이러면서 야 우리는 맨날 돈만 벌고 맨날 몸은 삭고 막 눈은 안 보이고 맨날 그 조그마한 구강 내에서 막 침 튀기고 냄새 나고 막 야, 돈은 힘들게 벌고 이러면서 막 한풀이 하면서 이렇게 치과 의사끼리 막 살거든요. 다른 사람의 삶을 근데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감사함이고요. 그래서 무슨 황 작가님께 글쓰기 수업도 제가 들은 적도 있지만 요즘 글쓰기를 좀 놓고 있는데 다시 좀 글도 좀 쓰고 좀 성찰하고 많은 분들께 배울 수 있는 거라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저도 선배님들 덕분에 아침에 이렇게 또 얘기 들으면 굉장히 또 인생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저도 같은 책을 읽었지만 제가 놓친 부분도 많이 또 배울 수 있고 또 이렇게 진솔한 얘기도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해주시는 분들한테 더 잘 해야 되고 아까 좀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동료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아니다 싶으면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을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은 게 인생이지 않을까 하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험원 선배님, 김장훈 원장님, 우리 지원 대표님까지 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모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우리 김장 선생님도 잘 다녀오시고 최영 선생님도 부산에서 잘 계시고요. 우리 지영 선생님도 잘 쉬시고 또 리프레시 하시면서 다음 모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서 또 소통하시고 또 계속 좋은 독서 모임으로 선배님들이 있으면 저도 열심히 더 돕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이크 켜시고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